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많이 나가게 되고 수입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돈을 세이빙할 수 있는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연행과의 캠핑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시니어가 되면 나갈 곳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예, 여러분들은 시간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오면서 만들었던 크레딧 카드로 4,000불을 한국에서 생활비 대신으로 쓰고 그 대신 그쪽에서 혜택으로 850불 이상 여행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비행기 표도 사고 그다음에 또 그 돈으로 호텔비도 냈습니다. 게다가 그때 그 카드를 갖다 여러 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3명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면 500불의 크레딧을 더 줍니다. 그 이상은 소개를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카드를 사용하고 또 좋다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카드를 갖다가 소개시켜주면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 한 1,300불 정도 이득을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300불 정도를 4,000불만 쓰고 생긴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1,300불이 그냥 생긴 건데 일을 하지 않고도. 자, 근데 세상에는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쓰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US 뉴스에서 나왔던 시니어들이 돈을 절약하고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2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 쫑긋 세우시고요.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돈이 많이 절약되게 됩니다. 자, 제일 처음 우리가 시니어가 되면 우선적으로 65세부터 미국에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를 강제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메디케어를 드셔야 되는데 혹은 아주 저소득층이면 좀 얘기가 다르지만 메디케어를 드시면 매달 돈이 나갑니다. 근데 이 돈 나가는 게 아까울 수가 있고 혹은 한국 같은 데 나와 있는 경우에도 그 돈은 계속 나갑니다. 게다가 또 나라에서 SSA를 받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중단시키고 싶어도 중단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 돈을 먼저 빼고 SSA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SSA를 안 받는 거 아닌 이상은 이 돈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나가게 된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현명하게 잘 이용해야지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에서 파트 A, B, C, D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디케어 영상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월 15일부터 또 메디케어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쯤에는 또 특집으로 방송을 알려드리겠지만 우선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메디케어 파트 C를 갖다가 일부 보험회사들이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대체 메디케어를 갖다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혜택은 더 많이 받지만 또 불이익을 보는 건 뭐냐면 메디케어 파트 C가 없고 여러분이 갭 인슈런스를 들면 미국 내 어느 병원이든 자유롭게 갈 수가 있지만 메디케어 파트 C를 갖다가 다른 특정 회사로 정해놓으면 그 인 네트워크 안에 병원만 가야 된다. 이런 좀 약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혜택들이 서로 손님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LA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건강식품도 사드실 수가 있고요. 또 일부 머니를 갖다가 리임버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혜택이 별로 필요 없는 대신에 낸 돈에 거의 다 리임버스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가 계신다. 근데 미국의 메디케어를 갖다가 죽일 수가 없죠. 왜? 미국에서 SSA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진짜 큰 병 때문에 미국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살려놓긴 살려놓는데 매달 나가는 160불 돈이 아깝다. 예, 이런 분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돈을 갖다가 다 환불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랜도 대도시엔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998개의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있는 거예요. 플랜까지 다 세세하게 나오면 한 10,000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혜택들이 대도시가 혜택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LA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뉴저지라든가 왜냐하면 이런 데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LA보다 혜택이 적고요. 또 미국의 중부 같은 데 가면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팁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나와서 여기민으로 사신다 그러면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대로 주소지를 옮기시고 거기서 이런 메디케어 좀 신청을 해놓으시고 한국에 나와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여러분이 돈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께 접근해서 돈을 주시면 제가 돈을 갖다 더 환불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랜을 해드릴게요. 불법입니다. 꼭 라이센스 받은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갖다가 잘만 굴려도 돈이 생긴다.
심지어 한 달에 150불, 160불 내야 되는 건데 이 회사를 잘 바꿈으로써 혜택을 400불, 500불씩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 중에서는 건강식품도 사드실 수 있고요. 일부 마켓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혹은 골프 비용 같은 걸 갖다가 같이 서포트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약 같은 거 당연히 다 여러분이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또 혹은 해외 나가서 여행 중에 갑자기 병원에 갔다. 그러면 얼마까지 커버되는 또 커버리지가 있는 이런 플랜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 거는 왜 없나요? 예,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내는 이러한 회사가 3,998개나 있습니다. 그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쟁이기 때문에 LA 같이 뭐 한 4, 50개 회사가 막 다 이렇게 매달려 갖고 이런 플랜을 갖다 제공하는 곳하고 또 어느 뭐 미국의 중부에 뭐 회사라고 한 개, 두 개 있는 곳에서 제공하는 이런 혜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개, 두 개 있는 곳은 뭐 배짱장사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혜택 안 줘도 다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배짱장사인데 뭐 아무래도 대도시가 좀 혜택이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면 미국 내에서는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이 있고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꼭 65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50세 이상 저도 시니어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좀 가끔가다 좀 황당할 때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50세부터 65세,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65세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50세도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리스티러 같은 식료품점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고객한테 전체 구매액의 5%를 할인해주는 이런 시니어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럽 60. 시니어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밑에 더보기란 보면 다 링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물건값의 5%를 디스카운트 받으니까 사실 이것도 꽤 크죠. 여러분이 100불어치 장보면 5불 디스카운트 받는 거고요. 1000불어치 장보면 50불 디스카운트 받는 겁니다. 굳이 안 보여주고 제 돈 다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 받는 걸 얘기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구질구질하게 그거 디스카운트 받라고 그거 보여주고 그런 거 민망한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해리스티러 사장님보다 부자면 디스카운트 받지 마세요. 예. 해리스티러 뭐 혹은 다른 여러 디스카운트 해준 회사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안 받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러러볼까요? 예. 그 사람들 생각에는 돈도 쥐뿔이 없는 게 괜히 자존심만 세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 회사로부터 디스카운트 받는 거고 그거는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사우스 포인트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월요일 날 극장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50세 이상 시니어 영화 티켓 값이 4불입니다. 제가 포함이 돼요. 예,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진짜 되나 싶어서 제가 아이디를 보여주고 티켓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불의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영화 보면 최소 라스베가스도 한 8불, 10불 정도 하죠. 예, 근데 둘이 보신다. 그러면 점심 한 끼 값이 나오는 거예요. 예, 굳이 이런 걸 이용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디스카운트는 주말에 바쁠 때는 안 해줍니다. 예, 월요일 날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타이어 하신 여러분들이 시간 부자라는 거예요.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간, 일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만 잘 이용하면 이런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호텔에서는 시니어 분들한테 또 식사의 절반값만 받는, 그러니까 포인트, 카지노 포인트로 식사값을 낼 경우에는 절반값만 받는 이런 플랜도 있다고 합니다. 50세 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와, 저도 이걸 좀 사용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버페 같은 거 한 20불 하는데 50% 디스카운트이면 10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진짜 너무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니어 회원 같은데, 시니어 협회 같은데 가입하는 건데 AARP 같은 미국의 시니어 회원 단체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AARP 가입 연령이 50세부터입니다. 저도 지금 가입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50세부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65세는 돼야지 이런데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AARP를 이용하는 게 50세부터 가능하고 연 회비를 내는데 10몇 불 정도 되는데 혜택이 훨씬 그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같은데 뭐 Senior Association, American Senior Association 뭐 이런 것들을 치면 이런 회사들이 주르르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 중에서 제일 큰 데가 AARP라고 이렇게 좀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를 좀 이용하면 여러분이 디스카운트, 여행 갈 때 투자, 그다음에 짭도 얻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것도 꽤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주중에 쇼핑하기입니다. 예, 특히 뭐 화요일, 수요일, 예, 이런 날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화요일, 수요일이 보편적으로 안 바쁘거든요. 주중이니까 다들 일가고요. 그다음에 또 일하려고 바쁘니까 쇼핑을 잘 안 나옵니다. 자, 이런 날 매상을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께 이런 날 또 쇼핑을 하면 디스카운트를 많이 줍니다. 자, 백화점 중에서 콜에서 60세 이상인 경우에 수요일 날 15%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꽤 큽니다. 수요일, 예, 수요일 하루 시니어들 60세 이상인 분들은 여기서 무슨 물건을 사면 쿠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콜에서 가끔가다 뭐 사는데 뭐 100불짜리다. 그럼 85불에 사는 거예요. 예, 요거는 꽤 큰 디스카운트라고 볼 수 있죠. 85불에 산다. 그러면 밥 한 끼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옷 사고 식사도 하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라스 같은 데 있죠. 예, 라스 드레스 포 라스에서는 화요일 날 55세 이상이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혜택 받을 수 있네요. 예. 저 라스에서도 옷을 많이 사거든요. 거기서 뭐 양말 같은 것도 사고, 막 입는 티셔츠 뭐 이런 같은 거 종종 사는데, 55세 이상 화요일 날 가면 10%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와, 이것도 큽니다. 100불어치 사면 10불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자, 라이데이드 약국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 날 65세 이상은 20% 할인. 와, 20%나 할인해줘요. 첫 번째 수요일. 한 달에 한 번인데, 이거 몰아서 사용하시면 진짜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말이 뭐 드럭스토어가 약국이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팔거든요. 뭐 샴푸도 팔고, 뭐 비누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자, 다른 데서 20%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100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20불 돌려받는 거예요. 요거 진짜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플랜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혜택들을 우리 시니어가 누릴 수 있는 게 왜? 시간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주중에 누가 가서 이렇게 쇼핑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남아도시는 분들 이 시간 조금만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쿠폰 다운로드인데 집에 많은 쿠폰들이 날라옵니다. 예, 저는 뭐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쿠폰이 진짜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 쿠폰들을 참 많이 이용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봐서 그런지 쿠폰을 많이 이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쉬는 날 애들이랑 야, 뭐 먹을까? 그러면 애들이 뭐 먹을까 궁리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쿠폰 종이를 다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아빠 뭐 먹을까요? 이 쿠폰 종이에서 고릅니다. 디스카운트가 없는 거 사 먹지 말자. 뭐 이런 주의예요.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 옮겨가고 와서 집 바로 옆에 버거킹이 있는데 버거킹 쿠폰이 많이 날라옵니다. 와퍼 세트가 콤보가 그냥 돈을 내면 텍스까지 한 10불 80전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쿠폰을 이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7불이 채 안 나옵니다. 30% 이상 디스카운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용하고 있고 예전에는 쿠폰을 오래 가면 그거를 캐셔가 가져갔잖아요. 가져갔는데 요즘에는 키오스크, 예, 무인으로 이제 주문하는 게 있는데 무인으로 주문할 때 쿠폰이 사용 가능한가 봤더니 밑에 조그맣게 버튼이 있어요. Redeem for 쿠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리딤 버튼을 딱 누르면 쿠폰 위에 적혀 있는 코드 네 자리 숫자 그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봤죠. 안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10불 얼마, 뭐 결제까지 안 하고 내가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7불 얼마.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숫자 4자리 딱 집어넣는데 30% 이상 디스카운트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날라오잖아요. 예, 그럼 전 전화기에다 사진을 찍습니다. 쿠폰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전화기에 사진 찍고 가면 그 전화기 이렇게 딱 열어갖고 그 쿠폰 넘버 보고 따다닥 눌러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뭐 많은 분들 아시지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서도 55세 이상이면 시니어 커피를 팝니다. 예, 커피가 1불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55세 좀 있으면 되긴 되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시니어 커피나 레귤러 커피나 한 30센트 차이인데 그래도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꽤 많이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1불 30이냐 1불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30센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쌓이다 보면요. 10번 커피 마시면 또 3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크다 좀 볼 수가 있고 버거킹 같은 경우도 60세 이상은 10%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몰랐던 사실이에요. 버거킹도 60세 이상이라고 보여주면 10% 디스카운트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버거킹 쿠폰 사용하는 게 더 쌉니다. 왜냐하면 10불짜리를 갖다가 7불에 사니까 30% 디스카운트니까 솔직히 이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 이런 거 혜택 받는 것도 좋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에 신문도 읽을 겸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산책 가셔갖고 맥도날드 가셔갖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또 신문 읽으시고 이러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 에브리데이 커피값 하루에 1불씩이면 진짜 아까울 거 없어요. 저 집에 커피 뽑아 먹는 네스프레소 기계 있는데 그걸로 커피 한 잔 뽑아 먹어도 1불 돈 합니다. 왜냐하면 캡슐 하나에 60센트 꼴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유 집어넣고 뭐 설탕 집어넣고 하면 결국 그것도 1불 꼴 합니다. 자, 그러기도 진짜 싸긴 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더 싼 거는 뭐다? 쿠폰이다. 자, 그리고 이제 도넛으로 유명한 크리스피 앤 크림. 거기서 50세 이상 10% 디스카운트. 와, 몰랐어요. 제가 50세 이상인데 크리스피 크림 그렇게 다니면서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물어봐야 돼요. 이런 거는 안 알려줍니다.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저 그동안 크리스피 크림 사 먹을 때마다 10%씩 디스카운트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습니다. 데니스 55세 이상이면 시니어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이게 또 시니어 메뉴가 가격 싼 것도 가격 싼 건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미국에서 밥 먹으면 양이 되게 많죠. 그래서 2명이 가서 메뉴 2개 시키면 남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진짜 뭐 위가 크신 분들 아니면 음식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 양을 많이 줘서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좀 시니어 메뉴가 사이즈도 조금 더 작고 가격도 되게 리즈너블하게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음식도 안 남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55세 이상 시니어 메뉴 이런 같은 거 이용하는 것도 꽤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어떤 이제 컴퍼니들의 로열티 멤버십 카드 이런 거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상점이나 약국, 식당 등의 로열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마켓에서는 이제 마켓에 카드가 많이 있죠. 카드 넘버를 주면 적립이 돼서 나중에 그 디스카운트를 좀 받을 수가 있고 또 세일 품목도 그 카드 때문에 세일 품목을 갖다 적용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미국 컴퍼니들도 어떤 VIP 카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멤버십 피 같은 거 이런 같은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좋으세요. 저도 그래서 세븐일레븐 카드 같은 거 항상 전화기 요즘 전화기 안에 다 집어넣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월렛이라는 게 있는데 월렛 안에 다 집어넣으면 그걸로 삑 하고 긁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 하면 다 적립금이 쌓여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음료수가 그냥 사면 2불인데 세븐일레븐 카드가 있다. 그럼 99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50% 디스카운트죠. 그런 거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젊은 나이에 바쁠 때는 그거 언제 끝내서 보여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리타이어 하시면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곧 돈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 시니어들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도시와 카운티에서 무료로 집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건강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이제 건강 검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라이언스 LA에서 할 때도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이전에는 꼭 어르신분들 건강검진 꼭 무료로 해드렸거든요. 그런 혜택 같은 거 자주 정보가 있으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near me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전화기로는 211, 211을 전화 거시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알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집에 쓰고 있는 케이블 TV, 인터넷, 그다음에 또 인터넷 전화, 전기, 가스 이런 데 연락을 해갖고 내가 시니어인데 디스카운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디스카운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디스카운트는 못 받는데 인터넷 디스카운트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도 한 120불 정도 되는 것 같다가 한 80 몇 불씩 쭉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법안이 바뀌어서 도로 120불 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2년 가까이 한 30불씩 월 30불씩 디스카운트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쌓여서 결국은 큰 돈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자동차가 있으신 경우 보험비를 갖다가 6개월 혹은 12개월을 갖다가 한꺼번에 내면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6개월 단위 혹은 뭐 1년 단위 이렇게 미리미리 내시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6개월 내는 거나 뭐 매달 나눠 내는 거나 똑같다. 그럼 굳이 6개월 나눠 내는 게 뭐 그냥 6개월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나눠 내는 게 뭐 굳이 돈 묶일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런 게 더 현명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원래 이제 보험 가격이란 게 뭐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근데 그걸 나눠내면 이자가 얼마,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보험회사가 거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험비는 한꺼번에 내셔갖고 이 이자 붙는 걸 줄이시는 것도 돈 절약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비상금을 마련해라 이 얘기인데 비상금이 왜 필요하냐? 갑자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비상금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예, 크레딧 카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쓰면 또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크레딧 카드 의존율을 갖다가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비상금을 잘 쟁겨 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째는 저축계좌에서 이자 받기. 예, 돈을 모아 놓으시죠. 아무래도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자가 잘 붙는 저축계좌. 요즘에 금리가 높아서 세이빙 어카운트도 한 4.5%, 5%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 정도면 꽤 잘 주는 거예요. 세이빙도 그런데 여러분이 뭐 당장 안 쓸 돈이면 CD 같은 데 묶으면 또 이자율을 또 잘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IRA 같은 데 집어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뭐 투자라든가 좀 적극적인 거 이런 거는 제가 좀 만류해 드리고 싶어요. 안정적인 거. 연 5% 정도면 꽤 큰 겁니다. 예, 그 정도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 5% 정도 이 정도 받으면 만족하시고요. 10% 20% 수입이다. 그 대신 좀 어그레시브하다. 좀 위험하다. 리스크하다.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니어 라이프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번째는 빚이 있으면 빚을 다 갚아라. 예, 이자 나가는 것만큼 돈 아까운 게 없습니다. 예, 크레딧 카드, 뭐 모기지, 뭐 이런 같은 거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레딧 카드 빚이 많다. 그러면 credit.org 혹은 nfcc.org 이런 데서 여러분의 신용 상담 같은 걸 받아서 debt consolidate 모든 부채를 갖다가 다 모아서 또 매달 조금씩 내가서 갚아 나가는 방법, 예, 이런 것들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째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 돈 나가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뭐가 있냐면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달 나가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집에 CCTV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3불씩 나가고 있고요. 예, 매달 나가는 게. 그리고 애플 뮤직이라고 전화해서 음악 듣는 게 1년에 109불 나갑니다. 한 달에 10불 조금 덜 나가고요. 넷플릭스 가격 예, 매달 나갑니다. 한국 와서 한국 걸로 바꾸긴 했지만 그래도 넷플릭스 가격 매달 나가고요. 그다음에 쌈스클럽 멤버십 카드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가죠? 예,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 카스코 카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회원들 멤버십 카드 돈 나가는 게 자잘자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하나 안 하냐 이걸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그냥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존 어카운트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쓴다. 그러면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 그 이상의 혜택을 본다. 그럼 놔두면 되는데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회비가 있는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1,350불의 여행 크레딧을 받았던 이 크레딧 카드는 연 회비가 100불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내년도에도 이 100불 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 카드를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 카드를 과감하게 없애겠습니다. 괜히 100불씩 나가면 뭐합니까? 예, 한 달에 한 8불 꼴인데 예, 이런 것도 절약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혜택이 있나 아까 또 잠깐 말씀드리는 이제 AARP 같은 경우에도 연회비 뭐 나가는 돈이 여러분이 혜택을 못 받으면 그 돈이 오히려 더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잘 이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은 비성수기에 여행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는 시간 부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은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독립기념일 했죠? 굳이 독립기념일 날 왜 여행 가십니까? 굳이 레이버데이 때 왜 여행 가십니까? 그때는 호텔비도 몇 배, 비행값도 몇 배입니다. 그리고 사람 많아서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많은 데서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독감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괜히 사람 많은 데서 사고 나기도 쉽습니다. 사람 많을 때 왜 여행을 가세요? 예, 사람 없을 때 가십시오. 비성수기 때 가십시오. 주중에 가시고요. 예, 저는 주말에 안 다닙니다. 자, 그래서 비성수기에 여행을 하면 여러 가지 절감이 됩니다. 당연히 항공료 싸지고요. 호텔값 싸지고요. 렌터카 비용 싸집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태국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도 호텔값이 거기 성수기인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는 호텔값이 2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갔다 왔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예, 언제가 성수기입니까? 근데 왜 성수기 때 가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성수기 때? 시간도 많으신 분들이 굳이 성수기 때 가서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고생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수기 말고 비수기 때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비수기 때는 또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행표 값도 뭐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는 1인당 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번에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시간을 갖다가 조금 앞뒤를 조금만 바꾸니까 10만 원이 더 빠지더라고요. 예, 둘이 20만 원이 더 빠졌습니다. 2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예, 그래서 둘이 비행표 값을 갖다가 500불에 왔다 갔다 했어요. 예, 500불에 왕복을 했기 때문에 비행표 값도 많이 절약이 됐고요. 당연히 호텔 값도 성수기 때 100불 하는 호텔을 한 56불 정도에, 근데 성수기 때 한 200불 넘어가는 호텔을 120불 정도에 빌렸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게 여행을 가고 또 사람도 또 그만큼 없기 때문에 더 여유롭게.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식당 갔는데 저 혼자 식당을 전세한 적도 있어요. 너무 편합니다. 모든 식당을 갖다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전세 내고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엠트랙 같은 경우, 미국에서 엠트랙 같은 경우에도 62세 이상은 15%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항상 해주는 거 아니고요. 예, 구간마다 좀 다르고 그래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항공사들도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비성수기 때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는 곳들도요. 독립기념일 연휴, 레이버데이 연휴, 그다음에 땡스기빙 연휴, 예, 이럴 때는 디스카운트 안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이럴 때 여행 가지 마시고 비성수기에 여행 가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시간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국립공원 패스. 저는 매년 80불씩 주고 삽니다. 근데 이 80불씩 주고 사는 게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립공원을 제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국립공원 한 세 군데만 가면 사실 이 돈은 뽑히는 겁니다. 저는 뭐 가끔 라스베가스에 있을 때는 근처에 자이언 파크 같은 데나 브라이스 캐년 같은 데는 당일치기로도 갔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잠깐 가서 그냥 좀 산책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카드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예, 입장료가 35불인데 잠깐 산책하는데 35불 내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80불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62세 이상이 되면 연간 패스가 20불밖에 안 합니다. 20불밖에 안 하는데 평생 패스도 살 수 있어요. 평생 패스는 80불입니다. 80불만 주면 그 카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국립공원 패스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쌉니까? 평생 국립공원을 가는데 80불이다. 아, 너무나 좋은 혜택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째는 필요 없는 차는 없애라는 게 또 조언입니다. 뭐 차가 젊었을 때는 각자 활동이 많이 필요하니까 부부간에도 두 대가 필요할 수가 있지만 뭐 나이 들면 한 대 갖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엔 또 미국도 뭐 여러 가지 우버라든가 리프트 같은 게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한 분이 차를 끌고 나간데도 다른 분이 갑자기 급하면 뭐 잠시 우버 같은 거 이용해도 되니까 뭐 차가 굳이 두 대까지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차 한 대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한 830불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 한 대를 없으면 매월 830불이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째는 이건 한국 분들은 뭐 조금 적용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같은 거 사는 거, 그다음에 또 비디오, 그다음에 또 뭐 DVD 같은 거, 그다음에 오디오북 이런 같은 거를 라이브러리에서 다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내 대도시 라이브러리에는 한국 책도 있습니다. 예, 미국 내 대도시는 그래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동네에 있던 라이브러리에 한국 책, 한국 소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 언어의 책도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중부 같은 데는 한국 책이 없겠지만 생각 외로 거기 또 책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책을 읽으면 재밌게 또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책값도 계속 사다 보면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또 뭐 계속 사놓고 평생에 뭐 몇 번이고 계속 볼 만한 또 책이 있는 반면 그냥 또 시간 보내기 위한 용으로 소설이라든가 이런 같은 것도 사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샀다가 그냥 나중에 집에 또 남으면 그냥 쌓이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아까울 수가 있는데 도서관 이용하는 것도 돈 절약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번째, 집에서 안 쓰고 있는 물건들은 다 팔아버리십시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당근이라는 게 있어서 물건 팔기가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 커뮤니티 같은 걸 이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베이 같은 거 이용해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용해서 혹은 그라지 세일 같은 것도 괜찮죠. 그래서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은 다 팔아버리면 이런 것들이 또 돈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쓸데없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째는 실버 스니커스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메디케어 파트 중에 하나인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면
피트니스 센터, 예, 이론 같은 거 무료로 이용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 센터 가서 수영 같은 것도 하시고요. 피트니스 센터 안에 시설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이 있는지, 달릴 수 있는 트랙이 있는지. 왜냐하면 달리기 같은 거 좋은 운동인데 바깥에서 달리는 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달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은 너무 춥거나 혹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뭐 달릴 수 있는 트랙이 있는 이런 체육관도 있고 혹은 또 수영을 할 수 있는 체육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이용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공짜로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돈 절약되는 방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룸메이트를 찾는 건데 나중에 이제 혼자 계신 어르신분들 있죠. 예.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혼자 계신 분들은 룸메이트를 찾아서 같이 계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희 우행 식구분들 중에서도 어머님들 세 분이 모여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번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 분이서 너무 재밌게 보내세요. 게다가 또 동네에 계신 또 다른 어머님들까지 모아서 다 같이 모아서 뭐 화투도 치시고 얘기도 하시고 예, 같이 음식도 만드시고 같이 김치도 담그시고 근데 혼자 계신 것보다 훨씬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 계시면 진짜 외롭잖아요. 예, 외롭고 한국 같은 경우가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요즘에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조금만 지방 도시 가면 혼자서 밥 먹기 미안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가피하게 혼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럴 때는 점심시간 조금 비껴서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테이블 하나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밥 먹고 있는 동안 다른 테이블이 비어 있으면 제가 좀 마음이 덜 불편한데 점심시간 한참 바쁠 때 가서 제가 테이블 하나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도 뭐 상대방이 뭐라고 뭐 식당에서 뭐라고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도 뭐 비즈니스가 뻥하잖아요. 큰 레스토랑도 아니고 뭐 테이블 한 6개 있는 레스토랑에서 제가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바깥에 다른 사람이 밥 먹으려고 기다리거나 혹은 아이 기다린다 그러고 다른 집 갈 수도 있는데 저 때문에 또 그 손님 놓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미안한데 이런 룸메이트 친구가 있으면 그냥 오늘은 밥해 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나가서 사 먹을까? 예,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있으면 김치 안 담가 먹잖아요. 예. 다 같이 모여서 김치도 담가 먹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깻잎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은 또 뭐 무슨 나물도 무쳐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되게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 너무 그냥 혼자 계신 것보다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룸메이트 해보시는 것도 돈 절약은 아주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절약이 아주 크게 되죠. 그리고 음식값 같은 경우도 같이 해먹기 때문에 많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0가지 방법, 돈 절약할 수 있는 20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AARP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의 미국 협회라는 뜻인데요. AARP가 제일 큰 협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협회가 50세 이상의 가입이 가능한지는 몰랐어요. 저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할까 지금 좀 생각을 하는 바람에 여기를 좀 훑어봤는데 와,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자, 미국인들 중에서 50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돈을 가만히 놔두면 손해죠. 왜?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근데 그래서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씩 늘려보고 싶은데 위험하게 늘릴 수는 없는데 여기 이제 금융 같은 거에 대한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또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이런 같은 거 상의도 해줄 수 있고요. 은행 서비스, 저축계좌, CD, 그다음 개인 대출, 그다음 투자 서비스, 퇴직계좌, 주식 채권, 투자 옵션 이런 같은 거 다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상의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연세 드시면 여행 많이 가시죠. 여행 혜택이 커서 저는 그래서 이걸 좀 가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호텔 체인에서 AARP 회원 디스카운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1년 회비가 10몇 불이에요. 한 16불 정도 하는데 만약에 호텔 같은 거 이용해서 그 이상의 디스카운트 받으면 당연히 해야죠. 50세 이상 가능한지 몰랐어요. 저는 65세 돼야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 또 유명한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 할 때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크루즈 여행 디스카운트도 있다고 하고요. 또 여행 패키지 여행 디스카운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건강 중요하죠. 예, 건강 혜택이 있는데 약품 할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처방약 할인도 있고요. 일반 의약품도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 케어, 시력에 관련된 거, 안경이나 컨택 렌즈, 시력 검사 등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청력 검사, 귀 안 들리는 거에 대한 또 보청기 구입 이런 거 할인도 있다고 하고요. 피트니스 할인, 운동 중요하죠. 여러 피트니스 센터 디스카운트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활을 할 때, 시니어분들 생활할 때 생활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쇼핑할 때 디스카운트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소매 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또 식사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홈 서비스, 집에서 뭐 고장 나고 뭐 고쳐야 될 거 혹은 유지 보수 뭐 이런 거 서비스할 때 디스카운트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플러밍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에어컨 가스가 새서 에어컨 고쳐야 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교육과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 워크샵 이런 것들도 열리기 때문에 또 연세가 드셔도 공부하면 또 치매 예방도 되고 또 새로운 거 배우는 기쁨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미나 및 워크샵 같은 거 제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매거진하고 뉴스레터가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최신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연세가 드셔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무슨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법률 자문 무료로 받을 경우도 있고 또 할인된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세금 내는 세무 서비스 이런 같은 것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혜택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시니어분들 파트타임 잡 같은 거, 일자리 같은 거 알선도 여기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꽤 좋고 일자리를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이제 트레이닝 같은 걸 해갖고 그걸 수료한 후에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시니어분들 위해서 너무너무나 좋은 혜택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AARP 밑에 웹사이트 주소 적어놨습니다. aarp.org입니다.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ARP는 지금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2불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광고는 first year. 그래서 첫 해가 12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진짜 싸요. 이게 한 달에 12불이 아니라 첫 해가 그냥 12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격이 싸고요. 지금 뭐 메뉴만 봐더라도 health, money, work and job, social security, medicare, caregiving, 그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 travel and more.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혜택들을 다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연세가 드셔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돈을 절약하면 그게 곧 돈을 버는 겁니다. 어쨌든 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뭐 태국 여행 가는 거 그렇다고 안 가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무료로 갔다 왔어요. 진짜 뭐 돈 안 들고 갔다 왔습니다. 그럼 뭐 크레딧 카드 하나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쿠폰 같은 거 이용하고, 그다음에 주중에 이용하고 이런 레귤레이션 조금 신경 쓰이죠. 젊은 나이에는 그거 언제 다 신경 써요. 그냥 돈 내고 와. 이런 나이가 있지만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들은 시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어느 특정 날, 화요일 혹은 수요일 날 디스카운트가 있다. 그날 가시면 돼요. 시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디스카운트 받고 쿠폰 쓰는 거 구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회사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보다 부자다. 여러분이 맥도날드보다 부자다. 여러분이 버거킹보다 부자다. 여러분이 데니스보다 부자다. 그럼 디스카운트 받지 마세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부자예요. 그 회사가. 당연히 저는 디스카운트 받는 걸 전혀 창피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AAR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돈을 내고 여러분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 끝나고 AARP에 가입을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ARP를 좀 사용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중에 AARP에 관한 영상만 또 따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50세 이상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몰랐던 사실 많이 알았어요. 크리스pen 크림 도넛에서 50세 이상 10% 디스카운트 해주는지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AARP가 50세 이상 가입함이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65세 이상만 거의 혜택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오셔서 거소증 갖고 계신 분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예, 그다음에 또 기차 같은 거 디스카운트, 예, 이런 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여행 오셔도 여러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리플을 적으셨는데 거소증 있는 사람 못 받아요. 뭐 지하철 무료로 못 타요. 뭐 이렇게 적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뭐 이래저래 조사해 보면 거소증 있는 분이 지금 이제 법령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뭐 거기 담당자가 그 거소증이 뭔지 몰라서 뭐 안 돼요 이런 소리 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법령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소증이 뭔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일반 한국에 계신 분들은 거소증이 뭐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처음 보는 게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서 영사관 직원들 영사증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영사증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물건 살 때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런 거 모르셨죠? 예. 왜 세금을 안 내도 되냐면 영사들은 미국 국민이 아니고 영사관 안에는 미국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사관 안에서 쓰는 물건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영사 카드를 내면 세금을 디스카운트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게에 와서 저 영사인데요. 영사관에서 일하는데 요거 세금 빼주세요. 그러면 이런 미친 이런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뭐못 빼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소증은 여러분이 영사관 카드 모르는 것처럼 한국에 계신 분들은 거소증이 뭔지 몰라요. 제 친척들도 거소증 얘기하면 그게 뭐야? 예, 우리 우행 식구들이나 알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거소증을 보여주고 무료로 이 지하철 같은 거 탑승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국에 거소증 있는 사람, 거소증 있는 사람도 무료로 지하철 탈 수 있는 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다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쓰는 것도 곧 돈을 버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시간이 부자인 여러분들, 예, 시간 부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돈으로 환원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 또 누르면 취소됩니다. 예,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봐요. 예, 많은 분들이 보면 제가 또 힘이 나서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어요. 예,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주실 필요도 없고 제가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대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의 리플 한마디입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